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아베 정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죠. 2019년 7월 1일 날 신문 기사가 나오고 7월 4일에 이게 정식으로 발효가 됐어요. 경제 보복이. 그 당시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기사를 냈느냐. 중앙일보 불화수소 99.99는 몰라도 99.999는 일본서나 구한다. 조선비제에서는 업계 4개월밖에 못 버틴다 아우성인데 정부는 한가하게 중장기 계획으로 대응. 동아일보에서는 삼성 SK 불화수소 재고 최악의 상황,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도 중단될 위기. 문화일보 일본 경제보복 왜 에틴가스인가. 일본산 순도 99.999% 독보적. 일본 기술이 너무나 대단하다. 넘사벽이다. 겁을 줬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한국일보 일본 수출 규제 갈등 심화된 한국 GDP 손실이 일본의 5배. 주간조선 불화수소 한방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 한국경제 불화수소 11-9 직접 연구해보니 수십 년 도전해야 얻는 장인 노하우 같아.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호들갑을 떨고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보배드림의 누가 넘버 3래 시한 분께서 올려놓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만 손해를 받고 우리는 아무 손해도 안 봤죠. 오히려 우리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서 더 국산화에 매진할 수 있는 빅 찬스를 주셨죠. 일본 아베 총리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같은 좀 덜 떨어진 대통령이었더라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그냥 쫄아서 일본 가서 죄송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머리 조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일본 수출 보복했을 당시에 보좌진들이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지만 분노를 했어요. 화를 내면서 지금이 승부처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중에 역사가 문재인 정권의 큰 업적 중에 하나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답답하게 보이는 면이 있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그냥 재빠르게 화끈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추어 바둑 5단이에요. 이 바둑이라는 게 장기적인 포석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뇌를 많이 쓰는 스포츠죠. 생각해보니까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판단하시고 이때가 승부처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다신 지지 않겠다고.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기술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일은 아마 평생 불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써오던 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런 대기업들조차 이제 국산화에 매진하게끔 만들어버린 정말 대단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이 이겼어요.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결정이 될 때 한국이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라고 일본 입장에선 방해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알았어 기록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세계유산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걸 쌩까고 근대 산업이 시작된 곳이다. 자기네들의 근대 산업을 자랑하는 이런 것만 기록을 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기록 안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력과 국력이 점점 세지고 세계에서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이 유네스코에 일본이 수십 년간 돈을 많이 발라왔어요. 잼머니를 많이 후원금을 내던 게 일본인데 유네스코에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린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국력이 강해졌다는 얘기겠죠.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일본으로부터 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압박에 일본을 비판을 한 거죠. 일본의 강한 유감을 이례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일본과 대화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하나하나씩 지금 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시간 문제예요. 넘어서지 못할 수가 없죠. 일본한테 이기지 못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수출 보복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최고치를 다 갱신해 가고 있어요. 6월달 수출 548억 달러로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예요.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입니다. 4개월 연속 60조, 매달 60조의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전 품목 지역에서 동시에 플러스 성장.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해 26.1% 증가, 역대 1위.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 방향으로 대폭발한다.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5월 경상수지 흑자 108억 달러, 1년 전에 5배로 급증. 로이터 통신의 일본어판 기사에서 한국의 GDP 예측을 대폭 상향 수정, 보정 예산으로 고용 창출, GDP, 경제 성장률도 지금 대폭 상향 수정을 할 정도로 예측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웅크타드라고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진입했다는 것을 발표했죠. UN 무역개발회의의 57년 역사상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된 나라는 유일한 겁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완연한 선진국이고요. 선진국 중에서도 G7급의 나라죠. 계속해서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G7에서 내려와야 될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 하는 꼬라지는 G 한 30 정도 되는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도 미국에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0만 대 판매 신기록.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48.1%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52%, 기아차 43%,
판매가 껑충.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또 SUV 투싼도 잘 팔리고요. 디자인이 좋거든요. 품질도 좋고 또 이제 하반기에 아이오닉 5 전기차도 이제 출격할 예정이고 GV70도 미국 시장에서 데뷔할 예정이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LG전자가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캐나다의 마그나라고 있습니다. 마그나랑 이제 LG 마그나라는 이 합작 법인을 출범해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이제 종료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LG 매장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LG 마그나가 애플카 생산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캐나다의 마그나는 전기차에 파워트레인 있죠. 플랫폼 같은 거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고 LG도 뭐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장 모든 걸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G 마그나가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스마트폰은 지금 IoT 이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맥은 유지시켜 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노키아라는 핀란드 핸드폰 업체에서 고급 브랜드 하나는 만들어 놨거든요. 멀투라는 고급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그냥 명품입니다. 그냥 기술력이 대단한 건 아닌데 노키아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 브랜드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LG도 대량 생산, 대량 판매로 간 게 아니라 소품종으로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스마트폰 사업은 명맥을 유지시켜 놔야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베이스 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LG 무슨 시그네처 같은 가전 명품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LG의 고급 스마트폰 아주 럭셔리하게 엄청 비싸게 한 4, 500만 원짜리 이런 식이라도 명맥만 유지시켜 놨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여튼 이미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LG전자가 애플카를 맡아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또 잘 나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깜빡만 들어가면은 그냥 엄청 잘 나갑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는 12조 원을 돌파했어요. 11분기 만에 최대의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63조 원으로 2분기 사상 가장 높았어요. TV 가전도 선전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것 같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크게 보도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단한 뉴스인데 7월 7일 날 한국 네덜란드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요게 네덜란드 총리가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좀 합시다 급하게 요구해 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뉴스인데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 반도체로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네덜란드가 유명한 회사들이 뭐가 있냐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로얄 더치 쉘이라고 쉘이라는 주유소 있죠. 노랑 빨강 그 로고가 유명한데 미국에서도 주유소들 많고 쉘이 가장 유명한 가장 큰 회사고 네덜란드에서 하이네켄이라는 맥주 회사 그리고 ING라는 보험 회사 우리나라에도 ING 보험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필립스라는 가전업체인데 가전 부분은 다 팔아넘기고 고가의 하이테크 의료용 장비로 또 떼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ASML 네덜란드 총리가 왜 그렇게 급하게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을까 자세하게 정상회담 내용이 발표는 안 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예측해보기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9년 기준이긴 한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2등이 네덜란드 NXP라는 회사예요. 다 고만고만들해요. 1등이 독일 인피니언, 2등 네덜란드 NXP, 3등 르네사스, 일본, 4등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고만고만들합니다.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업도 아니고 네덜란드가 고만고만하게 2등인데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딸리고 있죠. 엄청나게. 근데 네덜란드 NXP가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설비를 확장을 하고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 친환경차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인데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NXP가 SK보다는 삼성일 거예요. 삼성한테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노하우를 재빠르게 전수를 해주고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것 같아요. 유럽이 한국 중국처럼 재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빨리빨리 구축하고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가 삼성 SK가 만들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보다는 한참 급이 낮은 덜 정교한 반도체거든요. 이게 왜 삼성이 안 만들고 있었냐면은 별로 단가가 높지가 않아요. 크게 돈을 버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 내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오류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클레임 때문에 배상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그래서 리스크가 커서 진출을 안 했었던 건데
NXP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던 노하우를 바로 전수해주고 생산을 삼성에서 대량으로 하고 이러면은 삼성도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전빵이니까. 이미 검증된 네덜란드 세계 2위의 자동차 반도체 업체의 노하우, 설계 이런 걸 그대로 전수받는다면은 뭐 금방 만들죠. 금방 증설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ASML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반도체로 협력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를 깎는 기계죠. 노광 장비. 이게 세계에서 1위가 ASML이에요. 85.3%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가 니콘이죠. 카메라는 이제 폭망각이고 지금 거의 1년에 2, 3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니콘이. 카메라는 이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캐논도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기술력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광 장비도 단계가 낮은 수준의 저급 기술로 만드는 노광 장비로 대응을 하겠다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요거는 ASML밖에 못 만들고 아예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EUV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기술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랑 여러 가지를 협력해 나가기로 네덜란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Nope. 우리나라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예요. 가장 대량 생산도 잘하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우리나라 기업이 지었고 부르즈 칼리파요. 두바이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대형 유조선 LNG선을 압도적으로 1등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정교한 거에서부터 가장 큰 거, 가장 거대한 거 대량 생산 못하는 게 없어요. 조선도 1위고 반도체 1위고 가전도 1위고 중국이나 미국의 아이폰이나 최첨단 스마트폰은 삼성, LG, SK 없으면 못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 컨텐츠에서도 또 세계를 또 압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BTS가 6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시아의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불과 5, 60년 전까지 거지 나라였는데 밑에서 새는 게 훨씬 빠른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슨 자원이 있어요? 석유가 나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 하나만 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물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컨텐츠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대히트예요. 대히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힙한 나라,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요즘에 한국입니다. 영화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한민족, 한국 사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나라 뭐 애니메이션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끌어온 나라로 만들까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교에서 한국어가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해요. 여타 다른 외국어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인기 1위.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지원자 현황입니다. 뭐 유명한 대학들 경쟁률이 28대 1이래요. 평균 경쟁률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동양의 언어 중에 1등이 일본어였어요. 일본어 백인들이 할 줄 알면 대단히 막 지적이고 멋있는 사람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문화적인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패션, 예술, 와인, 요리 문화. 프랑스의 젊은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보면 한국이 이제 완전한 선진국인 거죠. 선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저희 젊었을 때는 역시 일본어 인기 많았고 남자들은 독일어, 여자들은 프랑스어가 인기 많았었는데 선망의 대상이었죠. 일본어 거의 안 배워요.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어 배우는 젊은 층들이.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외국어, 한국어가 가장 증가율이 높아요. 95% 증가. 뭐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서양 언어들은 다 하락했고 그 하락한 많은 부분을 한국어가 다 가지고 왔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미국 젊은이들도 이제 한국어가 가장 매력있고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 1, 2등 하는 문화 대국 미국과 프랑스, 한국을 이렇게 선망하던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한 3, 40대가 됐을 때 한 1, 20년 후 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왔고 이제 강대국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왜냐면 국가 이미지라는 게 상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독일 가보지도 않았지만 막연히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독일 엔지니어가 정말 엄청나게 집중해서 막 장인처럼 기계를 막 깎고 엔지니어링, 명품, 마이스터, 장인 대단한 품질과 성능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죠. 독일에 대해서는. 또 프랑스에 대해서는 뭔가 패셔너블하고 예술적이고 명품, 향수 이런 명품 브랜드들 이미지가 떠오르고 예술 작품도 떠오르고요. 뭐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캄보디아,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 대한 이미지 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캄보디아 대학살 뭐 그 정도 이미지? 스리랑카는 무슨 이미지가 있나?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나 스리랑카에서 아무리 명품을 만들어도 국가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사지도 않죠. 근데 한국은 이제 프랑스건 미국이건 전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이 BTS, 아이돌,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세련되고 한국 패션, 화장품 이런 이미지들이 막 바뀌어가고 이러니까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가 되는 거죠. 문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 강대국, 김구 선생님이 이 정도면 됐으면 만족했다 하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무리 김구 선생님이라도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하고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고 이 정도 수준까지 될 줄은 상상은 못 하셨을 거예요. 한민족의 재능, 역량이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 패션을 따라하고 노래를 따라하고 춤을 따라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는 달성을 오버 스펙으로 해버렸어요. 골프도 계속 잘하네요.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였던 고진영 선수가 세계 1위를 내준 지 일주일 만에 LPGA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여자 골프도 이렇게 잘해요. 우리는 좀 돈 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돈 안 되는 스포츠는 별로 안 하고 골프 같은 거 이제 돈이 된다 싶으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자 골프 선수들 세계 랭킹인데요. 파란색으로 줄친 게 한국 여자 선수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LPGA 우승한 고진영 선수가 세계 랭킹 2위, 3위 박인비 선수, 4위 김세영 선수, 5위가 미국 교포죠. 재무교포 다니엘 강, 그리고 6등이 김효주 선수, 10등이 뉴질랜드의 리디아코 선수, 그리고 14등이 이민지 호주 교포죠. 16위 류소연 선수, 18위 박민지 선수, 그리고 20위 장하나 선수. 그냥 한국 선수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여자 골프는 또 한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운동도 잘해요. 손흥민 선수, 또 류현진 선수, 여기저기서 그냥 천재들이 막 나타나요. e스포츠도 잘하지, 머리도 좋아, 손재주도 좋아, 군수산업도 지금 엄청난 것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고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언론, 우리나라 기자의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 언론 못하고 정치인들 수준도 하위권. 출산을 못하는 거는 정치랑 언론이 썩어서 나라가 그지같이 됐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든 거죠. 이 민주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하면은 출산율 올라갑니다. 공정하고 상식이 있고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면은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능력치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